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메신저 피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나도 혹시 이 증후군에 좀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저희랑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는 물론이고 주말 그리고 휴일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좀 하루 종일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증후군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꼭 회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메시지도 들어오고 게임이나 아이템 같은 것도 메신저로 들어오죠. 정말 이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정말 또 많은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증권통 또 주식 시세 보시느라고 아마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목도 좀 뻐근하고 눈도 침침하실 텐데요. 하루는 좀 투자를 해서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저희 VVIP 함께 보시는 시간으로 내시는 딱 알람 좀 맞춰 놓는 거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1시간 알차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저 메신저 이 피로증후군 얘기했잖아요. 차장님 어떠세요? 예, 일단 메신저 증후군 말씀하셨나요? 네. 글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장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여의도 증권맨이시잖아요, 차장님도. 예. 그 바쁘다는. 네. 굉장히 또 장중에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사장님도 워커홀릭이세요, 혹시? 그거보다는 한숨을 쉬시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많이 탐방을 좀 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네. 한번 가서 서머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발로 많이 뛰시네요, 또 종목 찾으시려고. 일단 믿고 들고 가보려면 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그쵸? 노릇이고, 네. 회사가 진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방금 전에 어제 매매하신 종목 대박났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발로 뛰는 결과가 또 수익으로 고스란히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 탐방도 이 박우신 차장님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기업에 대한 정보들 많이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저희 차장님이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VVIP입니다. 포트 상담 받으실 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경남 창원, 예. 멀리서 또 연결되셨네요. 저희 창원 시청자님. 예, 오래간만에 연결됐어요. 네, 저희 자주 연결 좀 시도하셨나 봐요. 종목 진단 받으시려고. 그럼요. 예, 이번이 조금 처음이 아니시군요. 예, 네. 이번 처음 아니고 지금 프로가 약간 개편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 전에 조금 했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만 이 프로는 또 처음이고, 예. 네, 진단 받으시다 저희가 전체 다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니까 오늘 좀 기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주식 투자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운용하세요? 규모는 한 2억 가지고 네. 조금 하다가 조금 다른 데 쓸 돈 있으면 좀 빼쓰고 또 네. 거기서 나오면은 다시 보충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조금 뺐었어요, 약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이제 필요 자금은 잠깐 썼다가 또 주식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좀 하시는가 예. 봐요. 예. 네네. 지금은 주식 쪽에 다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럼 재테크는? 지금 네. 거의 주식
쪽 말고 또 네. ELS 쪽에 조금 가 있고 또 아, 딴 DLS 데 말씀하시는 거죠? DLS 하고 계세요? 예, 아, 예, 네. 그거, 예. 네. 그것도 좀 하고 네. 또 다른데 어디 우리 애들 주식 계좌에도 조금 여놓고 아, 그러셨고요. 이래저래 네.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네. DLS 투자하고 계시네요. 주식 농사 좀 지으신 지,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 정도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가까이 되는 거, 한 3년, 한 3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아, 네. 꽤 한 되셨네요. 네. 2년밖에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네. 계산해보니까 한 3년 됐어요. 3년 경력에 저희 주식 매매하신 시청자님이신데 종목들 좀 어떻게 골라내실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종목들 좀 선정하세요? 그건 주로 방송하고 신문, 거의 방송 쪽에 많이 치우치지. 네, 추천 저희 드리는 종목 많이 좀 체크하시나 봐요. 예. 네, 시청자 실례지만 좀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매매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좀 싶은데 어떠세요? 예, 거의 네. 조금 길게 봅니다. 길게 보면서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니까 또 종목 선택 중요하시겠네요. 예. 네. 예, 손절을 잘 못합니다. 아, 또 근데 손절이 이제 앞으로는- 어려우시다고 매번 네. 전화 주시는 저희 또 시청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걸 손절을 이제 해야지 하는데도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미련이 네. 남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시고요. 예, 네. 네. 제일 어려워요. 네. 사장님, 네. 네, 사장님 저희 DLS 매매를 또 하고 계세요. 좀 특이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근데 워낙에 또 이게 손실이 나면 커져버리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주식은 저희 뭐 TV 추천 종목 이런 거 보고 좀 많이 골라낸다고 하시네요. 예, 예.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일단 한번 훑어봤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뭐 좀 더 들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아.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은 좀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업종에 너무 좀 집중이 된, 포트가 너무 한쪽에 집중이 된 경향도 없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이 좀, 이게 가장 어렵죠. 가장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들어가는 종목마다 수익을 내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잔고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쪽에 포커싱을 하시고 이제 잔고 운용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 일부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사유가 사라졌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이러한 포트 변경도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역시 뭐 손실난 종목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손이 잘 나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매도 코멘트 주시는 종목은 손절가를 잘 잡아주실 거예요. 저희 차장님께서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포트 어떻게 종목들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저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청자님 불러주세요. 예. SKC 네, 38,900원에 20%. 들어가셨고요. 네, 예. 시젠 37,800원에 10%. LG전자 75,000원에 20%. 에이블 CNC 31,300원에 15%. 삼성전기 77,000원에 20%. 유진기업 7,120원에 10%예. 그리고 DLS라고 그러는데 난 ELS인 줄 알았는데 네, DLS 하고 예, 계시다고 하셨죠. DLS, 어떤 예, 쪽에 예. 투자하고 계실까요? DLS는? 이거 WTI 네, 여기에 3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짜리 하나, 네, 2천만 원짜리는 WTI고 또 하나는 1,000만 원짜리는 WTI 아, 네. 코스피 200 항생지수 그렇게 세 가지로 내가 네, 있더라고요. 원유 DLS에 투자를 하셔서 요거 조금 손실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이고, 분산, 예. 네, 분산 투자로 뭐 종목들도 지금 주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대를 보니까 중장기 홀딩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거든요. 박우신 차장님께서 오늘 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편하게 좀 얘기 나눠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제가 그 시청자님 종목을 하나하나 좀 봤었는데요. 예. 일단 뭐 들고 가셔도 될 종목이 있고요. 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예. 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종목을 바로 들어갈게요. SK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화학 업종의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예. 이제 매수를 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좀 더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제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사 이제 매출 사이즈라든지 영업이 YOY 기준으로 꾸준하게 최근 3, 4년간 증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 나와 있는 부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지수가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우상향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제 뭐 지그재그 형태의 좀 상승이 가능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어떻게 보면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종가가 39,050원, 거의 매수가랑 사이는 사실 이제 별반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현재 구간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1차로 47,000원, 2차로 54,000원, 좀 중장기 개념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러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훼손이 되려면 손절가는 사실은 3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8,000원에 목표가 47,000원, 54,000원 잡고 아직은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을 일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예. 서두에 최근에 좀 관심 있다고 말씀드린 종목이 이 종목이고요. 예. 이 종목이 사실은 좀 예의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그 분자진단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업체 쪽에 이제 그 라이센싱 아웃 관련돼서 2년 전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분자진단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이제 바이오 산업군 관련해서 이 라이센싱 아웃으로 굉장히 수익을 창출하고 주가도 굉장히 레벨업이 됐는데, 동사 같은 경우 그러한 기대를 받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될 개연성이 지금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2년 전에 기대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인데요. 예. 그 부분과 같은 시세가 다시 한번 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동종목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에 어떻게 보면 보탬이 좀 됐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는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을 잘 한번 주시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을 찍어주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수치로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업체다. 밑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가는요. 일단은 이 종목 개인적으로 5만 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가 선정하기가 좀 수치로 선정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을 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 그때만 매도를 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5만 원 목표가 5만 원 뚫고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LG전자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삼성전기하고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두 종목이 공이 지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이 한 20%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계신데,
예, 일단 포트 차원에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적어도 손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사실 LG전자나 삼성전기 대표적인 IT 부품, IT 완성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IT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 한 2년 전, 3년 전 잘 나갈 때 그 당시 뭐 부품주들 주가들 레벨업 되고 했을 때 그때가 어느 정도 사실은 큰 그림 내에서는 꼭지를 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 흐름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쪽에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손실이 워낙 크시고 또한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제 빠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정리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중에 굳이 판다면 저는 삼성전기를 일단 파는 쪽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이유는 LG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뭐 작년 8월부터 1년 내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사실은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의 하락인데요. LG전자를 크게 보시게 되면 2011년에 52,000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뭐 증자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던 때였거든요. 지금 그 가격대까지 거의 육박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때만큼 안 좋지 않지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LG전자 이제 MC 사업부라고 하죠. 그 핸드폰 관련된 사업부 자체가 너무 뒤늦게 스마트폰 쪽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망가지고 시세도 많이 망가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은 사실은 그 정도는 이제 아니죠. 어느 정도 뭐 G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그러한 추세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전형적인 이제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힘을 받지 못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주가는 사실은 이제 바닥을 점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한 전저점까지는 한번 바닥 테스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올해 한 63,000원까지 사실은 상승을 했었어요. 63,000원대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워낙에 또 매수하신 가격이 높으셔서 일단은 한 종목은 들고 가자 관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역시 LG전자하고 비슷한 관점입니다. IT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시키는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지금 이번 주에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해서 참 지금 손절하기도 난감한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손절가 이게 반등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느냐를 좀 먼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한 2주 전 저점 라인인데요. 61,000원 선, 그러니까 6만 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반등의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55,000원대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는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가격대에서 일단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손절을 하시고 업종을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 AVCNC하고 유진기업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두 종목은 역시 전략 비슷한데요. 두 종목은 일단 현재 구간은 홀딩이지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AVCN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화장품 업종인데 이 종목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 종목 못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사실은 이게 명약 관화해요.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은 그래도 이제 소폭이나마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최근에 됐었고요. 그렇다면 왜 적자가 났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샤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샤라는 브랜드가 과거에 이제 AVCNC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었는데 사실 최근 화장품들이 잘 나가는 건 일본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대응을 사측에서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응이 좀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 업체들 잘 나갈 때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일본 쪽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중국 쪽에 좀 역량을 집중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이 부분이 수치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올해 상반기 실적 일단 1,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2, 4분기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를 좀 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종이 워낙에 이제 잘 나가는 업종이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좀 기다려 보시고 한번 주가의 반등을 노려서 일단 매수가가 31,000원대세요. 그래서 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교체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인데요. 유진기업도 사실 이게 매수가만 좀 싸셨으면 좀 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인데, 이것도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근데 일단 유진기업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이상 오면 정리를 하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좋아요. 이 회사는 내용도 좋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주가의 모멘텀이 돼주고 있고, 다만 이제 단계에 너무 올랐다는 그런 시세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000원 부근에서는 사실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6,340원인데 6,000원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7,000원 넘어서 8,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 종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7,000원 넘어가서 매수가 이상 오시면 정리를 하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마음에는 드는데 너무 이제 그 가격적으로 접근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차장님께서는 너무 IT 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삼성전기랑 LG전자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삼성전기 쪽을 조금 더 안 좋게 진단이 나왔거든요. 하반기 실적이 또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이라서 한 6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자. 좀 손절가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네, DLS 상품도 지금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저희 그쪽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그게 기간이 2017년 6월, 8월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네. 기간이 만기가. 네.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네. 일단 DLS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DLS 상품 가입하신 시기가 작년 6월쯤 되시죠? 예. 6월, 작년 6월하고 8월이에요. 예, 6월, 8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ELS나 DLS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년짜리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때쯤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ELS는 이제 에쿼티, 이제 주식 자산으로 운용이 되는 거고, DLS는 이제 상품. 이게 아무래도 이제 WTI 유가가 이제 껴있다 보니까 DLS로 발행이 된 상품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건 이제 낙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낙인 있습니다. 예? 낙인율이 있어요. 예, 낙인 가격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다 깼어요, 이거 두 가지 다. 아, 낙인을 한번 치신 종목들입니까? 예, 다 깼어요, 이거. 일단 낙인을 치셨으면 지금 아마 유가가 치셨을 거예요.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일단 뭐 사실 이제 상품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세요. 이 DLS나 ELS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한번 낙인을 치셨으면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으세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건데 지금은 일단 좀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낙인을 치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상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ELS는 기본적으로 만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DLS는. 예. 3년, 이거 중도 상환도 분명히 가능하세요. 근데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외평사, 그러니까 외부 평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평사 평가 가격으로 판매가 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손실률이 아마 크실 거예요. 지금 하락 폭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으세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손실률이 정확하게 몇 프로신지는 제가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만기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하면은 중간 수수료도 들고 뭐 하여튼 그래요. ELS는 내가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딱 개인 종목하고 요거는 내가 몰랐는데 이 증권회사 직원이
요게 이율이 좀 높다고 요거를 하는데 그만 믿고 그냥 했더만 근데 이제 개인 종목은 한 번 실패하고 나서는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사실 이제 저도 ELS, DLS 영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상품, 금융상품이란 건 유행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ELS 같은 경우가 먼저 좀 유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DLS고요. 금 관련된 상품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난 뭐 그냥 ELS 200, 코스피 200하고 항생지수하고만 하지. 그게 뭐 미국 그거하고 유럽 그거 있는데 그건 뭐 골치 아파서 안 했는데 이제 그건 할 수 없고 사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전자도 이걸 LG전자도 이걸 손절할까 하다가 사실은 요번에 지포 그거 때문에 좀 못 했고 삼성전기는 지금 뭐 다른 그게 사업 그것 때문에 뭐 좀 좋아질 기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미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기 전기를 전략해 갖고 자동적으로 배출하고 한다 하면 하여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인데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손절을 제가 하는 게 삼성전기를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손절이에요, 사실은. 두 개 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손절. 저는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업종은 그냥 팝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자꾸 이제 말이 반복은 되지만 큰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큰 사이클이 지나간 업종에서 기웃거려봤자 사실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으세요.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들고 가면서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들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100%라는 수익률이 달성하기는 힘든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땐 최소 그만큼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에이블 이것도 내가 손절 계속 하다가 사실은 여지껏 왔는데 이게 31,000원까지 올라가면 이건 실이 많이 걸릴 것 같는데.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건 있어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황이 워낙에 좋아요. 워낙에 좋고 어쨌든 이 회사도 정신은 차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 지금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 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숫자로 안 나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전자하고 전기하고는 고려해보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마 기다리다 더 고생하실까봐 걱정이 되셔서 매도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좀 전략 참고하셔서 좀 좋은 선에서 좀 원하시는 선에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게시판 종목 진단 받으시는 분도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장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흐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